자, 지금부터는 앞에 촬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큰 걸 놓친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안개는 fog라고 하죠, 그죠? fog에서는 이 말은 아주 작은 물방울 상태로 공기를 대기 중에 이렇게 떠다닌다, 안개 얘기죠? 안개 끼다 하잖아요. 안개 낀 장충단궁은 누구를 찾아왔나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진조가 나온 배호 가수님이 계시죠. 안개 낀 장충단궁은, 그러니까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안개가 촉하게 끼어 있으면 어때요? 뭔가 이 로맨틱한 뭔가가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간의 그 애정, 사랑을 나는 누구를 찾아왔나, 뭐 이런, 그런 낭만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는 게 이제 식물을 하잖아요. 낭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이제 본다는 거죠. 수평 이제 시계가 1km 이내가 되겠죠. 맑은 날은 우리가 뭐 4km, 5km까지 보이지만, 그 다음에 정발, 냉각, 혼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정발이라 하면 지표면이든 해수면이든 어디서 위로 이제 수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그래서 이바프레이션 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에 가면은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온도가 콜드해지죠. 콜드해지니까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실험할 때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 요게 이제 그 물이 있다, 여기 워럴이 있다, 그죠? 또는 뭐 알코올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히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히팅, HEATI, 히팅을 가열을 하면은 여기 이제 데워지면서 물이 정발이 되잖아요. 정발되면 여기 파이프 관을 쫙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통을 하나 놓고 호스를 연결해 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옆에다가 냉각수를 차게 하는 물을 이제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이 있다. 알코올 ALCHOL, 알코올이 있다 하면은, 이 물하고 알코올이 섞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알코올만 분해하겠다 하면 빨리 이바프레이션 되는 게 뭡니까? 알코올이 빨리 정발되겠죠. 그러면 히팅해서 미리 정발되잖아요. 알코올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차가워지잖아요. 콜드 하잖아요. 콜드 워터가 있으면 여기에 먼저 정발한 알코올이 요렇게 받치겠죠. 한 방울, 두 방울,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만드는 게 정류한다, 정류. 요것을 정류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듯이 이 원리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이 지면에 있던, 해수면에 있던, 뭐, 하여튼 어디에 있던 물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위가 차가우니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뭉쳐서 막 이렇게 줄기로 내리면 비고, 아침 같은데 온도가 낮아서 하는 거는 뭐냐, 안개다. 그러니까 막 떨어지진 않고 점씩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면열이 방산되고 공기가 냉각되고 그 속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생긴다는, 방금 얘기한 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맥락을 하죠, 그죠? 그 다음 일광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해가 있으면 여기 이제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으면 라이트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식물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안개가 저기 끼어 있으면 뭐 됩니까? 이게 햇빛이 선라이트가 이제 드랍되죠. 약해진다. 드랍이 아니라 스몰, 리를 아주 적은 부분만 이렇게 두과가 페네트레이션 되어서
잎이 오니까 결국은 광합성량 포토신테시스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안 좋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공기가 이제 과습해지니까 생육이 지연되고 또 햇빛을 차단하니까 도장한다. 키가 큰다 이 말이죠. 플랜트 하이트가 인크리즈 된다. 그죠? excessively 과다하게 그죠? excessively 플랜트 하이트 인크리즈 그죠? 그 다음에 수확물이 건조가 불량해진다. harvest 된 그레인 또는 이런 그 프로덕트들이 드라이가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얘들 예외적으로 이 귤이나 청해사료, 수무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 생육에 좋다 하니까 왜 좋느냐라고 물으면 얘들은 지나치게 익세스 선라이트를 싫어한다는 거죠.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블락해주는 선라이트를 블락해주는 요것이 자기들의 그로스에 좋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맥류, 두리, 옥수수 이런 애들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most crop, almost crops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생육이 그로스가 디크리징 된다. 감소해진다. 그죠? 안 좋아진다 하는 거죠. 그럼 맥류하면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데 귀리는 위에서 그거 했으니까 그 귀리는 오토라고 하죠. OAT. 그 보리는 영어로 barley, 밀은 wheat, 호밀은 rye죠. 그 다음에 요 콘, 옥수수가 있잖아요. 옥수수, 콘이죠. 그 다음에 두류는 빈이죠. 빈요, 소이빈. 이런 애들은 이게 안개 끼면 생육이 아예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은 주로 그레인을 채워야 돼요. 그레인. 알맹이를 채워야 되니까 결국은 포토신시스 광합성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선라이트가 블락되면은 생육이 그로스가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면은 결국은 뭐 해야 된다? 뭐 아침에 조금 끼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낮에 뭐 9시, 10시까지 안개 끼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에 감자에서는 병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이제 그 감자든 잎이 넓은 작물, 뭐 어떤 작물이든 대체로 여름 작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이 쫙 낀다. 그러니까 안개가 낀다면 병원균이 여기저기 잘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도 쉽고 거기서 서식을 또 잘한다. 그 다음에 벼에 있어서는 도열병 발생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관계의 얘기입니다. 관계는 영어로 하면 irrigation이라고 하죠. irrigation은 known as effect on paddy field라고 하죠. paddy field 또는 paddy를 rice라고도 하죠. rice field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논에서는 이 관계, 소위 물댄다, 소위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리게이션은 결국은 파이프를 통하든 안급에서든 맨급에서든 물을 때는 공급하는 거죠. 워를 이리게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한 질소, N, 칼륨, 석회, 칼슘, 그죠? 캘슘, 규산, SiO2, 마그네슘, Mg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농경지 보온 효과, 그러니까 물이 수분이 없는 경우하고 수분이 있는 경우,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in the winter, 이 winter에는 바다 sea water 그 템퍼레처가 높죠, 그죠? 어디보다 강이나 뭐 하천 이런 것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열은 열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힘이죠, 그죠? 그 히트 어브sorption, 그죠? absorption 할 수 있는
capacity가 높다 이렇게 말이죠. 물이. 그래서 이제 땅은 확 빨리 식고 빨리 데워지지만 물은 서서히 데워져서 서서히 식는다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바닷가에 가면 오히려 추울 것 같은데 더 따뜻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 온도를 이제 낮추죠. 아까 햇빛이 이렇게 이제 공급될 경우에는 이 얘기는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관계를 하면은 지수온을 낮춰준다. 왜? 원래 이제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만, 토양이 여름에 되게 더워져 있을 경우, 히팅되어 있을 경우에는 온도가 뭐 40도, 45도 돼 있을 때 물을 대주면 물 온도는 보통 15도, 2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낮춰주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열사병을 방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염분이나 유해 물질 제거, 이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바닷가, 해안가 뭐 같은 말입니까? 어쨌든 그 시 옆에 가면 그 간척지가 있어요.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시 옆에 그죠? 리어 패디필드 이런 리크레임드 소일이라고 하죠. 리크레임드 소일에 가면은 이런 그 솔트 함량이 높다는 거죠. 솔트 컨텐트가 높기 때문에 NaCl이죠. NaCl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가 못 자라요. 그런데 물을 많이 대면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해 물질 제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염분을 녹여버리죠. 여기에 그냥 놔두면 염분이 건조해서 여기 위에 하얗게 뜹니다. 코팅을 해버리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시설 재배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하면은 이게 이제 작물들이 플랜트가 있으면 이 플랜트들이 지가 필요로 하는 양분만 흡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가 N, P, K, 규소 뭐 이런 애들만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코팅되어 있던 나머지 물질들은 그 염류죠. 그게 솔트래요. 솔트. 이 염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지가 필요한 건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염류들이 요거 흡수하고 남은 염류들이 많이 쌓여가 있다. 그걸 이제 염류 집적이란 염류가 집적 salt accumulated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물을 대주는 순간 뭐 한다? 이게 녹는다는 거죠. 염류가. 그래서 이제 벼가 또 흡수를 일부 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시설 재배는 계속해서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잘 철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같은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한다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연작장애가 발생한다. 그 연작장애, same crop을 매년 그죠, every year continuously cultivate same crop that damage or problem will be problem in the soil.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작장애를 하고 다른 작물들을 심어보면 이거 작물들이 못 자란다. 그 다음에 같은 작물도 그 다음에 또 못 자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에 관계, 물을 대는 효과다. 논에서 일어나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밭에서 보면은 실제 밭에서는 수분이 없잖아요. 어떤 수분이 없느냐, 논처럼 고여있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발할 거는 정발하고 투수되어서 지하로 언더그라운드로 갈 거는 가버린다는 거죠. evaporation와 penetration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건조하면 여기 토양에 뿌리가 이래 있잖아요. 그 H2O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이걸 지가 자라니까 계속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밭은 물을 대체로 잘 안 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데 수분이 부족한데 잘 자라는 작물을 주로 밭작물로 재배를 해오고는 있죠. 그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한해 방지, 그 다음에 생육 조장, 생육을 좋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건 한해는 추위입니다. 추위 반해. 한발하면은 드라우트 데미지고, 이것은 콜드 데미지입니다. 콜드 데미지, prevention of cold damage, 그죠? 그 다음에 생육, 그로스를 촉진시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일드하고 퀄리티 임프루빙 효과가, 이펙트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비 재배 가능하다 하는 것은, 다비란 것은 마늘다 비료비입니다. 비료를 많이 주고도 재배가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비 재배 비료를 많이 주면은 작물이 막 연약하게 자라고, 또 뭐 됩니까? 예, 병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밭에서는 그냥 수분을 공급 안 하고 비료만 줘버리면 어때요? 전부 탈질되거나 질소가 공격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흡수가 안 돼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료를 주고 물을 쫙 주면은, 관계를 해주면은 싹 녹아서 토양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어서 재배할 수 있는 생육을 많이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파종 시비 기간을 조절한다. 이 말은 파종하거나 시비하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늦어졌다 하면은 비료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줘야 됩니까? 적게 줘야 됩니까?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적게 줘야 됩니다.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한다. 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콩을 보통 5월 20일에 남부지방에 파종한다고 하면, 내가 6월 20일에 파종을 했다 하면은 이 비료를, 이게 늦게 심었으니까 많이 크라고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다가는 문제된다, 그죠? 시리어스 프로블렘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수량을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콩 소비빈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소식을 합니다. 넓게 심는다는 거죠. 넓게. 그 다음에 이것은 6월 20일 이런 것은 밀식, 댄슬리 시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체가 얻을 수 있는 수량은 적지만 개체수 전체가 많기 때문에, 밀식 댄슬리 했기 때문에 전체로 모으면 수량이 많다는 거죠. 그걸 소위 외성이란 말 들어봤죠? 외성은 그 드왈프 키가 작단 말이죠. 한 개체는 적게 키우고 전체 개체수를 늘려서 전체 수량을 높이는 이 방법이 외성 재배법입니다. 소위 또는 밀식 재배하고 같은 말이죠. 이렇게 댄슬리 시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혹서기는 떼기 이제 더울 때입니다. 혹하는 뭐예요? 떼기 추울 때고, 그래서 혹서기 핫 서머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지온을 낮춰줍니다. 그죠? reducing the earth's temperature, 그죠? 그 다음에 냉온기, 이제 추울 때죠, 이것은. 그죠? 이 cold stage에는 increase earth's temperature, 그죠? 오히려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온도가 거의 지하수 같은 경우는 12도씨입니다만 보통 이제 햇빛이 나오는 순간 15도에서 20도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바로 쫙 지하수를 펌핑해 버리면 12도수가 온도가 좀 낮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15에서 20도씨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목야지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겨울에 관계를 하면은 이제 겨울에 물을 대준다. 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거죠. 겨울에 여러분들이 작물이 안 자랄 것 같습니까? 안 자랄 수도 있죠. 거의 뭐 말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겨울에 이제 물을 대주면 잘못하면 추운 데는 얼어 죽어버려요. 그죠? 차라리 물을 안 대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짠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목초입니다. 근데 겨울에도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애들은 겨울에 물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생육을 많이는 안 해요. 적당하게 해서 아주 스트롱하게 튼튼하게 돼버려요. 근데 겨울에도 파릇파릇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지나치게 건조해보면 다 말라버린다. 뿌리에서 데미지를 입어버린다. 그럼 봄이 왔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름에, 이 썸머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서머 시즌에 보면 온도가 핫 템퍼레처하고 또 뭡니까? 예, 비가 레인이 많이 내리죠. 그죠? 근데 이제 여름에 관계를 하면은 자, 우리가 계절별로 보면 온도를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6월, 7월, 8월, 준, 줄라이, 어거스트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온도가 한 40도, 40 디그리 센티그레이드 치고 평균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35도 정도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게 너무 덥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계를 물을 대주잖아요. 논에다가 이거는 밭이죠. 밭에다가 물을 쫙 대주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한 30도 정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하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고 썸머 드라잉 이죠. 썸머 드라잉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5월 메이 주로 메이 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메이 그 레이트부터 밀이나 보리 이런 애들이 그레인이 이제 축적이 되죠. 그죠? starch will be accumulated in the May와 June early 이때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그레인을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타치가.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수유가 당을 만들어서 이 스타치로 해서 이렇게 안에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갑자기 그 5월달 May late와 June early in this season 그죠? 이 시즌에 핫 템퍼레이처가 확 되면은 이게 광합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익어버린다. 소위 다른 말로 하면은 막 넉다운 돼서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레인이 커져야 되는데 그레인이 커지지를 못하고 찌부라든다 할까. 조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그 밀 퀄리티가 소위 분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기 있다. 여름에 하구 현상, 썸머 드라이 현상, 그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점토나 칼리, 석회, 마그네슘, 규산을 공급하고 가용성 알루미늄은 감소한다 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요게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유효 성분들, 뉴트리언트를 흡수를 한다, 업테이크 하는데 유리하다. 그죠? 하지만 가용성 알루미늄은 감소를 시킨다 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비료 성분 이용 효율 증가, 방금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풍식 방지는 뭐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여름에 밭에. 그죠? 그럼 바람 풍자예요. 바람의 윈드죠. 윈드가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확 휘몰아치면은 이 밭이 있으면 이게 싹 날려가 버려요. 그죠? 그걸 이제 풍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계를 물을 떼주면 방지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잘 이제 공부를 하면은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벼 재배 관계에 소요되는 수분의 총량입니다. 용수, 그러니까 용수량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는 벼를 재배하는데 실제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거죠. 용수량은 실제 연면 정발량, 연면의 잎에서 이렇게 정발하는 거죠, 그죠? 정산작용, 이바포레이션. 그 다음 요거는 이바포레이션의 트랜스피레이션이죠, 잎에서. 립, 주로 브레이드죠, 모스털리. 립 브레이드에서 트랜스피레이션 하는 거 보고. 그 다음 수면 정발, 요건 이바포레이션이죠, 이바포레이션. 그 다음에 지하 침투량, 페네트레이션이죠, 트레이션 때는. 요것을 총 썸한 합계 마이너스 유효 강우량, 비가 온 양, 비가 오는데 쓸데없이 한 번에 꽉 오는 건 의미 없고, 이게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을 유효수라고 하는 effective rainfall이죠. effective rainfall. 그러니까 결국은 식물이 plant absorption 할 수 있는, uptake 할 수 있는 그걸 빼주면 여기 용수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광합성을 적게 한다. 이거 하면은 결국은 뭐입니까? 물을 적게 대줘도 되죠. 그러니까 수면 정발 적게 한다. 뭐 적게 대주면 되죠. 지하 침투 적게 한다. 적게 대주면 돼요. 요것은 전부 합입니다. 합. 플러스. 그죠? 대체적으로 그 연면 정발량은 정발계 계정, 그러니까 계정은 이제 측정하는 양의 1.2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수면 정발하는 것은 정발계 정발량, 그러니까 정발계 하는 정발량이죠. 정발하는 양과 거의 비슷하다, 그죠? 개척한 양과 거의 비슷하다, 그죠? 큰 차이가 없는데, 요것은 연면 정발은 한 1.2배 정도 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침투량은 평균 한 536mm. 그러니까 벼 재배할 때, 요것은, 센츄라면 50, 한 3cm, 그러니까 50cm 정도, 토양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벼 재배, 밭에서 뭐 작물 재배하면은 한 5cm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벼 재배는 항상 물을 담수로 하잖아요. 이 패드필드는. 담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내려간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휴지 그 머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다져져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다져져 있다. 소위 경반층이 있다. 하드팬이 HARD 하드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지하 침투량이 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대는데 절수 관계. 절수는 뭐냐면 물을 줄인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필요하는 때만 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물을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죠. 어느 때 이항기, 뿌리 내릴 때,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어린 잎사귀 형성될 때, 수인기, 이제 약간 볼록해지는 시기, 그죠? 그 다음에 유숙기, 요것은 전유자를 밀크 스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요때는 물을, 이리게이션을 하는 거죠. 트랜스피레이션 스테이지, 그 다음 활착기, root establishment 스테이지, 패닉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수인기가 영어로 formation stage, 그죠? 패닉 formation, 유수 형성기고, 수인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면 찾아보세요. 볼록해지는 시기. 그 다음에 유숙기, 요거는 라이프닝 스테이지에서 이제 밀크 스테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수인기는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네, 이거 사전 들어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수인기 찾으면 영어
스윙은 이건 헤딩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헤딩 스테이지는 출수기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죠?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 갑시다.